모두가 익히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때문에 모든 매체를 가져가실 때 모바일을 중점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당연히 맞지만 PC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퍼센테이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3팀 임재빈입니다. 오늘은 광고적인 요소가 아니라 온라인 광고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무작정 노출을 한다고 해서 효율이 잘 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인지하지 않은 채로 광고를 하게 되면 의미 없는 광고를 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부분을 먼저 짚고 광고를 집행해 주시면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에 대해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매체별 통계청 분석하고, 두 번째로 업종별 동향을 분석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업종별 타겟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마케터마다 사전 작업을 중시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체별 통계청 분석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분기 매체별 동향이 어떻게 되었고 지난 분기 어떤 매체가 괜찮았는지를 파악해 두면 추후 어느 매체를 활용했을 때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죠? 먼저 2021년도 4분기 매체별 검색 광고 유입률 분석 툴입니다. 공유드린 이미지를 먼저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가장 유입률이 높고 구글, 카카오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왼쪽 데이터만 보면 아직까지 네이버 매체가 건재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오른쪽 데이터를 보게 되면 현재 네이버는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구글 쪽이 조금씩 수요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쿼리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추이입니다. 해당 데이터만 봐도 네이버만 볼 것이 아니라 구글 광고 역시 가져가야 할 매체로 선정하기에 충분하죠. 매체 선정에서 현재 점유율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쿼리 수가 점차 늘어나는 매체를 보는 것 역시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분기의 데이터만 보면 되나? 그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쿼리 비중이 증가하는 매체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의 성장률을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보시면 네이버 수치가 0.68% 증가하였고 좋은 수치를 보이던 구글은 0.76%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매체의 동향을 분석하여 매체를 수렴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나 현재 동향의 비중을 체크해 주시는 게 매체 선정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매체별로 PC나 모바일의 비중 역시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모두가 익히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모바일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때문에 모든 매체를 가져가실 때 모바일을 중점으로 가져가 주시는 게 당연히 맞지만 PC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퍼센테이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바일 동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PC의 유입이 적다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 모바일에 대한 광고비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고 PC를 다소 낮게 세팅을 해놓고 전반적인 광고를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매체 선정을 위해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자면 최근 기준 매체별 유입 비중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매체가 무엇인지 인지해 놓은 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매체별 성장률을 체크하면 전반적으로 적합한 매체를 찾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매체별 PC나 모바일 유입 비중까지 체크해 주시면 매체 선정이 완료가 됩니다. 자, 매체 선정에 대한 기준을 한번 체크해 주셨다면 이제는 업종별로 동향을 분석해 봐야겠죠. 업종별 분석은 해당 판매 품목에 따른 메인 키워드 검색량이나 해당 업종별 동향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해당 제품의 메인 키워드의 검색량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검색 광고는 아시다시피 검색 기반의 광고이고 검색량은 해당 키워드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검색하냐에 따른 수치입니다. 근데 관심 없는 제품을 조회해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키워드의 검색량이 높다는 것은 곧 소비자의 니즈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색량이 높다면 그만큼 해당 시즌의 소비자들이 그 제품의 호기심이나 관심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종이라면 해당 업종에 맞게 메인 키워드를 선정해 주시고 그의 검색량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높은 검색량이 유지가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겠죠. 특히 상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업종의 경우는 구매주기나 시즌과 비시즌성으로도 많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검색량이 유지되기 쉽지 않습니다. 해서 지금과 같은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1년 정도의 검색량 변동 상황을 주시하면서 검색량이 떨어진 시기와 상승한 시기를 파악해 주시고 그에 맞는 이슈나 다른 사항들을 확인해 주시면서 분석을 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 별다른 이슈가 없었고 한다면 단순 구매 주기 기간이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다소 낮아진 거일 가능성이 크니 참고하시면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의 업종별 추이를 알 수 있는데요. 현재 통계청에서는 어떤 업종에서 얼마만큼의 거래액이 일어났고 전년 동월 대비 편차가 얼마만큼 발생이 됐는지 알 수 있는데, 오른쪽 데이터에서 해당 브랜드 업종별로 조회에서 증감률이 얼마나 발생됐고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면 광고를 하기에 조금 수월하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업종별 타겟을 분석해봐야겠죠. 업종마다 분명한 타겟이 존재하고 분명한 장단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광고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키워드 조회 툴에서 볼 수 있는 키워드별 성병과 연령 타입 데이터입니다. 예시로 아기 낮잠 이불이라는 키워드로 조회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남성보단 여성의 어마어마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30에서 39세 연령에서 파격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아기 낮잠 이불은 사용 대상이 아기고, 그러면 주 타겟은 당연히 육아를 하고 있는 또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당연히 주 타겟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고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 상대적인 수치보다 직접적으로 각 브랜드에 특화된 수치를 조회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각자의 스토어 센터의 인구 통계에서 타겟별 결제 비중을 봐주시는 건데요. 네이버 애널리틱스 키워드별 인구 통계에서나 나와 있는 타겟 현황은 전부 상대적인 데이터입니다. 포커싱이 저희한테 맞춰지지 않은 전체에게 맞춰지거나 해당 상품에 맞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어에서 보는 인구 통계는 온전히 저희 브랜드에서 맞춰진 것이고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타겟을 잡아주면 됩니다. 비슷한 수치이지만 아까는 30에서 39세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봤다면 여기서는 31세부터 35세까지가 가장 성풍적이었고 36세부터 40세는 26세에서 30세의 수치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해당 데이터처럼 큰 틀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분명 놓치거나 편차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잡을 때는 해당 스토어 및 자사 기준 데이터로 잡아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물론 이제 막 자사나 스토어를 만들고 진행 초기 단계의 브랜드는 상대적인 데이터로 수렴하시어 진행을 하시고 추후 어느 정도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였을 때 인구 통계를 보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토어나 자사 기준에서 타겟팅을 인지해 주셨다면 이제는 매체별로 어떤 타겟들이 가장 활동적이며 매체별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을 저는 SNS, SA 광고, DA 광고 이렇게 세 가지 업종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SNS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 30대와 같은 MZ세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매체라고 볼 수 있으며 충동구매 및 브랜딩을 목적으로 집행하는 매체입니다. 두 번째로 SA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의 광고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나누어진 타겟은 없지만 일반 배너 광고처럼 먼저 다가가서 노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소비자가 검색했을 때 반응하고 노출되는 광고이다 보니 전환의 포커싱이 특화된 매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는 DA 광고, 즉 이미지형 배너 광고라고도 하는데요. 배너 광고는 타겟을 다양하게 지정하여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논타겟으로 타겟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사에 방문했던 이력이 있거나 구매 이력이 있는 분들께 재방문을 유도하는 리타겟팅부터 해당 제품에 관심 있는 인원들에게 노출되는 관심사 타겟팅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전환보다는 전체적인 인지성 광고이기 때문에 브랜딩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해당 매체를 들어가기 전에 타 경쟁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주시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마케팅에 접근하기에 많이 생소하시고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어떤 광고를 하고 있고
SNS나 다른 배너 광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서 광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 소구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체크해 주면서 추후 광고에 반영할 만큼 콘텐츠를 구성하여 진행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게 되었는데, 광고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 다소 기본적인 부분들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기본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면서 다시 내 광고가 적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단이나 필터링을 하기에 괜찮은 내용들이니까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혹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다른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밑에 댓글로 다셔도 되고, 위에 적혀있는 제 메일이나 번호로 문의를 주셔도 되니 말씀 주시면 친절한 답변 및 컨설팅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3팀 임재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